야, 요즘 한국 넷플릭스 작품이 해외에서 심상치 않은 거 알지? 그래서 이번에 번역도 하면서 이 영화 소개도 같이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거 다 네가 할 거야? 에이 씨발아. 넷플릭스 K 컨텐츠 소개남. 가족도 없이 홀로 낡은 아파트 그린홈에 이사를 온 차현수라는 소년. 그런데 특이하게도 현수의 이삿짐이라곤 컴퓨터 한 대뿐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점에 있어서 귀신같이 미래를 예측해버리는 해외판 궁예들. 어쨌든 딱 봐도 범상치 않아 보이는 현수가 이사를 오자마자 그보다 더 범상치 않아 보이는 경비 아저씨가 얼마 안 있어 갑자기 현수를 찾아왔습니다. 저기 입주민 대장 적어야 돼서. 입주민 대장 때문에 현수에게 온 경비 아저씨. 그런데 어째 상태가 이상해 보입니다. 어딘가 꺼림칙함이 느껴지는 경비 아저씨. 이에 현수는 혹시나 싶어 바깥을 확인해 보는데 그런데 그때 현수네 바로 옆집에 살던 아가씨가 경비 아저씨를 지나치는데요.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는 옆집 여자가 지나가자 갑자기 그녀에게 홀린 듯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남에게 관심이 없던 현수는 금방 관심을 끄고 바로 낮잠을 자게 되죠. 헌데 택배가 왔다는 연락에 잠에서 깨어 잠깐 밖을 나가보는 현수. 그런데 헨델과 그레텔 마냥 생라면으로 길을 만든 어느 누군가. 그렇게 현수는 범인의 흔적을 쫓아가 보는데 미친 듯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현수. 그리고 곧이어 아까 전 그 옆집 여자가 현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애절한 옆집 여자의 목소리에 어쩔 수 없이 용기를 내보는 현수. 의외로 여자는 멀쩡해 보이네요? 괜찮으세요? 집에 도착하니 집이 엉망진창이 돼 있었다는 옆집 여자. 하지만 현수는 보통 아싸가 아니었죠. 파일 좀 보여주세요. 파일 좀 보여달라고요. 여자는 현수의 말에 갑자기 귀신같이 모습을 변화시키며 발광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윗집에서 갑자기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자 옆집 여자는 타겟을 변경합니다. 한편 이 난리가 일어나기 몇 분 전 부모님 없이 오로지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 남자 은혁은 이제 막 공부를 마치고 알바를 하러 1층으로 내려가는데 이상하게도 아파트의 모든 문들이 갑자기 다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은혁은 잠겨있는 관리사무소의 문을 억지로 따버리는데요. 그리고 은혁이 관리사무소의 문을 열자 소방교였던 서희경은 곧 자신의 직장에 전화를 해보는데 수고하십니다. 수정소방서 소방교 서희경입니다. 지금은 모든 접수자가 통화 중입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세요. 그리고 그때 아파트의 슈퍼주인 아저씨가 정문 셔터 버튼을 찾게 됐습니다. 스위치 찾았어 내가! 드디어 나갈 수 있게 되자 문 앞에 대기하는 아파트 주민들. 그런데 뭐야? 환자복을 입고 마네킹처럼 가만히 서 있는 어떤 존재. 그리고 뒤늦게 이 사태를 확인하게 된 은혁은 말했죠. 내려요. 엄청난 속도로 주민 한 명에게 빨대를 꼽아버리는 괴물. 그렇게 주민 모두가 멍하니 패닉에 빠져있는 그때 발빠르게 슈퍼 아저씨에게 말하는 은혁과 아저씨! 신호면서 더 내려요! 그런 은혁을 구해준 서희경 때문에 사람들은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바깥은 이미 무간지옥이 된 상태라는 걸 깨닫게 되는 아파트 주민들. 세상이 드디어 멸망이라도 하려나 보죠.
그리고 여기 아파트 주민 지수라는 여자가 바깥에서 심상치 않는 소리가 나자 용기를 내어 집을 나와 보는데요. 계속 직장 상사를 욕하며 구석에서 궁시렁대는 아파트 주민. 그런 그를 조용히 지나가 보려는 지수.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그냥 보내주지 않아 지수에게 뚝배기가 깨져버리는 남자. 해치운 건가? 지수 씨, 가지 마요. 그러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그린홈의 척준경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지수. 죽었을까요? 아마도요. 허허, 이 말을 했으면... 그리하여 웹툰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영근이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왜 이 괴물이 영근이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간단합니다. 연근같이 생겼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 시각 미쳐버린 세상 때문에 절망하고 있던 현수. 그는 이대로 사람답게 죽을까 싶어 창문을 열어보는데 아빠 가지마. 너무 위험해. 금방 먹을 거 구울게. 영수도 누나말 잘 듣고. 그렇게 괴물의 습격으로 아이들의 아빠는 떨어지게 되고 이 광경을 참지 못한 현수는 결국 괴물을 도발해버리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현수를 구해주는 한두식. 그리고 두식은 현수에게 꿀팁을 주며 자신에게 오라고 하죠. 그렇게 현수는 두식을 찾아가게 되고 나는 한두식이다. 두식은 현수에게 무기를 재련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현수는 자신도 놀라울 정도의 용기로 아이들을 구하러 밖을 나가게 되고 영근이와의 추격전에 뒤로한 채 드디어 아이들을 찾아내는데 성공하죠. 얘들아, 도와주러 왔어. 너가 더 무서워. 그렇게 아이들과 같이 다시 두식에게 되돌아가던 현수. 그런데 그때 지켜준다고. 현수는 뜬금없이 초코퐁듀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는 갑자기 또 다른 자신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난 네가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사라져버리게 할 수 있어. 그냥 받아들이면 돼. 현수의 내면에 있는 폭력성을 계속해서 끌어내려는 또 다른 현수. 그 결과 현수 또한 괴물이 되어버리려는데 그런 현수를 정신 차리게 해주는 괴물 프로틴. 참고로 이 괴물이 왜 프로틴이냐면 계속해서 프로틴을 언급하는 헬창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현수는 괴물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프로틴 덕에 정신을 차림과 동시에 잠깐 동안 큰 힘을 얻게 되었지만 프로틴의 근성장은 터무니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수가 참았던 사이 발빠르게 도망갔던 아이들 수영과 영수는 운이 안 좋게도 영근이를 마주치게 되는데 아까 전 현수의 조언으로 쥐 죽은 듯이 소리를 내지 않는 수영이와 영수. 그렇지만 눈이 없는 영근이와는 달리 뒤에는 결국 아이들을 붙잡는데 실패하는 프로틴. 그리고 프로틴은 감히 자신에게 덤빈 영근이를 용서하지 않았죠. 그렇게 프로틴은 영근이를 무자비하게 패기 시작합니다. 과연 영근이는 프로틴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스위트홈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킹덤의 이야기는 바로 병약한 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하의 진소는 절대로 엿봐서는 안 된다. 여기 두창에 걸린 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그 시대의 용한 의원 이승희는 자신의 보조를 맡은 다니와 함께 왕을 치유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리하여 왕은 노답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은 의원 이승희는 관 하나를 대동한 채 한양에서 다시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지유련으로 돌아오게 됐죠. 헌데 그런 이승희 의원의 반짝이는 눈동자로 마중 나온 의료시설 인원들과 마을 사람들. 오셨어요? 왜냐하면 왕이 병으로 쓰러지고 이때다 싶어 영의정 조학주를 등에 업고 폐악질을 부리는 부패 관리들.
그리고 올해 들어 유난히 지독했던 곡식난으로 인해 현재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의 대들보 이승희 의원의 재등장은 드디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저게 무엇입니까? 하지만 혹시나 왕을 치료하고 온 이승희가 엄청난 보상을 받지는 않았을까 기대했던 사람들은 도리어 의원 이승희에게 곧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요. 장례 준비를 하거라. 이승희 의원의 말에 꺼림칙함을 느낀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선물 상자나 뜯어보자는 심정으로 관을 열어보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다니의 시체를 보고 놀란 사람들은 곧 마을 잔치를 열게 되죠. 이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산에서 이름 모를 잡초라도 캐왔던 의녀 섭이는 현 상황에 인지부조화가 오게 되고 영신에게 고기의 출처를 물어보게 되는데 영신은 아무렇지 않게 산에서 우연히 사슴을 잡게 되었다고 섭이에게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국에서 나온 손가락 하나를 보고 단숨에 영신이 무엇을 끓인지 알게 된 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이는 영신을 너무 몰아세울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일단 사는 게 먼저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영신의 방식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걸 밤이 되자 영신과 섭이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 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해원조씨 가문이 자신을 극한으로 견제하며 아픈 왕을 꽁꽁 숨겨두자 뭔가 숨길 것이 있어. 세자 이창은 영의정 조학주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사람들 몰래 호위무사 한 명만을 대동한 채 직접 이승희 의원을 찾아 지유련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폐허가 된 지유련을 보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이창. 개함도 없느냐? 그런데 지유련 안을 둘러보던 이창은 곧 건물 아래에 숨겨진 마을 사람들의 시체를 무더기로 발견하게 되고 그는 발빠르게 이 사건을 관아에 신고해버립니다. 그러자 곧 지유련의 사건 생존자 섭이와 영신이 관아에 등장하는데 그들은 뜬금없이 밤이 되기 전에 시체들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애걸복걸하기 시작합니다. 해가 지면 일어나서 사람들을 물어뜯을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게 뭔 삽소리인가 싶은 범파리 형. 그런데 그렇게 조선은 걷잡을 수 없는 해조선이 되기 시작하는데 과연 세자 이창은 이 사태와 더불어 영의정 조학주의 만행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킹덤이었습니다. 오늘도 가족들은 다 외출했는데 혼자서 늦잠을 자고 일어난 준우.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당연하게도 준우는 컴퓨터부터 키는데요. 그런데 준우와 같이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급하게 TV를 켜보라고 말합니다. TV 한번 켜봐. TV 저거 CG 아니야? TV가 왜? 영화같이. 그렇게 호기심에 TV를 켜보는 준우. 헌데 TV를 켜자마자 화면 조정과 함께 재난 문자 알림음이 울려 퍼지고 바깥에서는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베란다 창으로 바깥을 확인한 준우는 마침내 난리가 난 아파트 단지를 확인하게 되죠. 사이버펑크가 따로 없는 바깥 풍경. 네, 사이버펑크처럼 세상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곧 준우는 멀쩡했던 소녀가 갑자기 자신의 엄마를 물어뜯어버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그런데 그때 아파트 복도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비명소리와 어떠한 괴성. 준우는 곧바로 현관문을 통해 바깥을 확인해보는데 아무도 안 보이자 살짝 문을 열어보는 준우. 그리고 역시나 문을 열자마자 등장하는 클리셰. 무슨 거야? 죄송해요. 뜻하지 않는 불청객. 그러니까 바로 옆집에 살던 이 남자는 다급하게 잠시 동안만 집에 있게 해달라고 준우에게 사정하는데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찝찝한 상황 속에서 준우는 남자를 결코 집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그럼 화장실 한 번만 쓸게요. 애절하게 화장실 한 번만 쓰게 해달라는 옆집 남자의 부탁에 똥 마려운 건 인정이라 생각한 준우는 그를 잠시 화장실에 보내주게 되죠. 헌데 그때 아까 켜놓은 TV에서 뜬금없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식인의 행태 역시 널리 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혹시나 싶어 칼을 들고 남자를 내쫓으려는 준우. 화장실만 쓰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준우의 우려는 괜한 우려가 아니었네요. 안 돼!
갑자기 셀프 추나요법을 시전하며 이상 증세를 보이는 옆집 남자는 가까스로 옆집 남자를 바깥으로 쫓아내버린 준우. 그렇게 준우의 쓸쓸한 생존기는 오늘부터 1일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먼 옌병을 다 떨어보지만 결국엔 자신의 집 밖에 자신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못 가 준우는 끝내 생애 마지막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때 건너편 아파트에 또 다른 생존자 유빈 덕분에 자신의 목숨과 함께 그나마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식량까지 얻게 된 준우. 그런데 유빈이 준우의 집과 연결하기 위해 던졌던 줄 하나를 발견한 소방관 좀비는 갑자기 라떼는 마리아를 시전하며 그녀의 집에 등반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유빈이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킹덤, 살아있다, 스위트홈 이 세 작품을 소개하며 나온 해외 팬들의 댓글들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감흥을 받으셨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댓글을 보며 집에 샷다가 없어서 대신 샷시를 내렸을 정도로 꽤나 큰 국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넷플릭스에서 K-크리처물이 한창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받을만하다 혹은 운이 좋았다 등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구독과 좋아요 및 알림 설정을 빠르게 부탁드리며 굿바이.